지난 4월 1일 있었던 수원 살인사건, 그 범죄의 잔혹성, 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부실 수사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피해자의 가족들의 분노, 슬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6월 1일 두 번째 공판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피해자의 언니, 동생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으로 만나는 세상,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입니다. 늦은 밤 귀갓길, 그네를 덮친 끔찍한 어둠의 숨길, 공포 속에 외친 간절한 SOS, 한가닥 희망에 매달렸다 마지막 순간, 알아볼 수도 없는 처참한 죽음으로 돌아온 동생, 온 국민을 경악해 한 수원 살인사건, 시민을 지키지 못한 경찰, 신고 후 사라진 13시간, 경찰 측의 사건 축소와 은폐, 커져만 가는 분노. 이러다가 동생이 죽겠다, 제가 이 얘기까지 했었어요. 조급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급하지 않고 너무 느긋했어요. 그리고 유가족이 말하는 또 다른 의혹. 14개의 균일하게 담긴 검은 비닐봉지, 그 어떤 목적으로? 고기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로지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진실을.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용기를 낸 수원 살인사건 유가족의 방송 최초 직격 인터뷰. 지금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셨을 텐데, 사건 한 2달 정도 지났거든요. 네. 우선 걱정되는 건 두 분을 눈앞에 모시니까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되네요.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요. 그렇지. 예, 하루하루 힘들게 그냥 잠도 못 이루시고 그냥 네. 울다 지쳐 그냥 잠이 들고 막 이러고 동생 생각에 그러고 네. 살고 계세요. 예. 네. 사실 가시는 마지막 모습 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 그 상황에서. 근데 나중에 볼 걸 그랬다라는 말씀을 또 가족들이 하셨다고 그래서. 얼굴이라도 볼까. 어디까지나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가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 당연하죠. 가족을 네. 떠나보내는 그런 시점이 되면 저희 어머니 항상 얘기하세요. 손 살아있을 때도 잘 못 만져줬으니까 갈 때라도 손발 좀 만져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겠네요, 부모님은. 저도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죠. 네. 그때 당시에 장례식 네. 발인을 하기 전에. 근데 저도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가서에 가서 듣고 보니 이거는 상태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태니까. 저 처음에는 시신 훼손이 저는 그냥 주위 분들이 말하시기를 그때 과학수사 하고 있을 때 그냥 칼에 2번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수에서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 처음 국가수 그런 게 아니라 과학수사 처음에 이제 사건 현장에 오면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시신 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칼에 2번 찔려서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 피가 많이 흘려서 난 그래서 안 보여주나 보다. 저는 그것만이라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속 이제 발인하고 나서부터 그게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막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막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무섭고 그래가지고 막 집도 막 다 걸어 잠그고 막 그 불도 못 끄겠는 거예요. 막 그 무슨 소리 하나도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어떻게 살까 진짜 힘들어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실 장면을 좀 피해 가셨죠? 제가 말렸습니다. 네. 다 설득을 시키고. 네. 마지막 모습도 안 보시고. 다른 식구 어른들하고 다 이제 설득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완강히 봐야겠다. 자기 딸이니까 봐야겠다라고 해서 조금 그때 힘들었습니다. 설득을 아버지 시켜드리는데 저는 제 판단에는 진짜 안 보는 게 나중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설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관을 해달라고 이제 청을 했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조금 마음 추스리신 다음에
입관을 이미 했다. 그리고 확인을 했다. 입관 들어간 거를 병원실에 안치시킨 걸 봤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결국 아버님도 안 보시는 거로. 가족들 전체가 안 보지 보시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2달 되시니까 생각이 좀 다르세요? 이런 강력 사건 자체만 보면은 슬프다 못해 막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뒤에 바로 이제 이슈화된 게 경찰들이 어디까지나 재판단에는 잘못을 한 거잖아요. 네. 과실이 됐든 네, 뭐가 됐든 네. 잘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분노, 또 화나는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아, 네. 오히려 슬픔을 네. 분노가 누르는 거군요. 근데 두 분이 사실 TV 출연은 오늘 저희 피플인사이드에 오신 게 처음이신데 네.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떤 거세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기다려달라. 언제 무슨 발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그 경찰 측이고 검찰 측이고 그런 말을 계속 듣고 기다리라는 말을 솔직히 저 은연중에 조금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1차 공판이 있었고 공원춘에 네. 1차 공판이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실망감이 엄청 앞서서 더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을지언정 나중에 한은 안 남겨야겠다, 억울함은 안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족분들? 그걸 또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마음 같아서 그때 처음 진짜, 보신 건가요? 예,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몸이 너무 사지 떨리듯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쳐다볼 수는 없었지만 그 증거 자료가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나 한번 보려고 봤어요. 근데 고개를 들고 뻣뻣이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뭐 그런 거에 그때 대해서. 딱 드는 예. 생각은 솔직히 살려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을 쳐다보면서 처자식 있는 걸로 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피고인은 솔직히 살려두고 싶습니다. 처자식의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에서는 뭐가 가장 마음에 걸리시고 이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문이 남으세요? 큰 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느끼는 바로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이죠. 포인트가 성범죄가 아니고. 네? 사례가 목적인 듯. 성범죄가 네. 아니라 아니, 사례가 네, 목적이었다. 사례가 목적. 사례가 목적이었다면 그 어떤 이유로 사례가 목적이었다고 보세요? 누가 네. 초범인데 네. 누가 살을 그렇게 아시겠지만 동생을 그렇게 네. 포를 뜯듯이 그렇게 했다는 게 누가 초범이면은 그 사건 현장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누가 자기 집으로 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초범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밝히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는 너무 억울한 거죠. 사례가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이 단순히 사례를 목적으로 했다고 의혹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의 사례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초범이라는 거는 네. 그거를 발각이 됐을 때 처음이니까 초범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이제 실종 사건, 미제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연결고리를 못 찾았을 뿐이지 거기에 연관성이 없진 않다고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네. 이걸 수사를 해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 다른 여죄가 없는지. 네.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기대감도 또 있었고 네. 재판에서 언급됐던 말인데 증거가 없는 성범죄에 대해서 왜 시인을 하냐는 말에 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미안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겠다는 그 식의 뉘앙스가 풍기는 판사님의 말에 다른 뭔가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강간 쪽으로 돌려가지고 네. 자기 범죄를 이런 식으로 답한 것 같은 저희는 아. 그 쪽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가족들이 말씀하시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단순히 한 번 있었던 사건이 범인이 아닐 거다. 아니라 아마 다른 연쇄살인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우발적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예. 살해 목적이 네. 애초에 의도가 네. 성범죄가 아닐 거라는 그런 의심이 네. 떨어쳐지지가 않아요. 음. 그래도 이대로 끝나버리면 네. 만약 결심이 나버리면 네. 2월 1일날 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강간이라고, 성범죄라고 얘기하고 우발적 범죄라고 예. 주장하려고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 점이 그런 점에서 가장 그 우발적인 게 아니라 네. 계획적이라는 게요. 제 동생이 2월 달부터 다른 회사를 옮겼거든요. 근데 네. 거의 그 시간대에 10시 몇 분대에 왔었어요. 아, 그래서 네. 항상 그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건 정말 계획적이라고 그때도 3시 몇 분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경찰분들한테. 경찰분들은 CCTV 확인했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얘기도 안 해주셨거든요. 한 곳만 있으니까 기다리만 달라고 네. 했었거든요. 애초에 이제 자백을 하기를 네. 누나가 그 지나가다가 이제 어깨를 부딪혔다. 내 어깨를 부딪혔다. 그리고 그래서 욕설을 해서 홧김에 홧김에 그랬다. 네.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CCTV가 컸죠. CCTV가 네.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두 언니의 말씀은 그거네요. 항상 동생이 그 시간대 거리를 지나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범인이 범행 대상을 지목하고 예, 그렇죠. 여러 날 지켜봤다. 예, 예.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가니까 철저히 계획한 그렇죠. 그렇게 거라고 생각을 보시는 하는데 거죠.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또 그냥 그날 우발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계획적으로 네.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아닌데 만약에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형량은 무거워지겠죠. 네. 그 외에 지금 이제 사실 이것이 성범죄가 아니라 살해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장기 얘기도 나왔거든요. 저희 남편이 네. 그 응급구조사분이 말한 거를 들었는데 네. 살면 이렇게 했지 네. 장기 쪽은 그대로 전문가 수준을 그대로 놔뒀답니다. 그래서 장기 그쪽은 아니라고 신랑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응급구조사분도 그렇게 했고 그냥 이것만 딱 그러니까 봉지에 담아서 정확하게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또 제 나름대로 의심이 가는 부분은 네. 어디까지나 저희 나라 국적,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 결과도 그렇고 언론도 그러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행적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네. 이것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만 출입국이 있었다는데 네. 중국으로 제 생각은 그랬어요. 한 5천이 넘는 돈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송금을 그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려고 단지 경제 활동을 하려고 온 사람이 7회가 되는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왜 집에 왔다 갔다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거대 조직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좀 했거든요. 그 조직이 있고 공급책이고 브로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공급책으로 보세요? 돼지가 되던 소가 되던 이제 고기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급책으로 만들어서 브로커에 넘기는. 정확히 그 봉지에 예, 그것까지 수술을 예. 저 혼자 쓰긴 저희가 했는데 그냥
생각하기에. 근데 그 루머로 이제 인터넷으로 네,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루머가 인터넷에 예. 도는 거는 근원이 어디였을까, 시작이? 그렇게 많이 훼손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네. 열 몇 토막이 났어. 그러니까 열 봉지가 좀 넘는 비닐 봉지가 있었다는데 저는 거기서 좀 상상을 해본 게 저도 좀 독한 놈인 게 이 마디마디 자르면 거의 몇 개가 토막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게. 네. 그것까지 상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추측하고 들은 바도 있고 280점이라는 그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때 딱 비닐봉지에 도대체 얼마큼씩 담겨져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출입국도 궁금해졌고 핸드폰도 그러니까 휴대폰도 한 4개 정도 나왔다는데 이용직을 하는 그런 휴대전화가 4개나 네. 있었다는 건 그건 진짜 의심스럽죠. 예. 그- 배포폰이 일 수도 있고 네. 로밍을 해서 중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설명하신 거를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입으로 말을 표현하기 굉장히 그렇죠. 무서운 말이에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아니면 네. 유가족이 아니면 네. 이런 말 함부로 내뱉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심이 누구나 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경찰에 얘기하시고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 혹시 하셨나요, 그럼? 했는데 밝혀낸 게 없대요. 요청을 하셨어요? 네. 언제 그냥 하셨어요?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그런 게 많이 네. 떠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검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그런 거를 이야기를 똑같이 거기 인터넷 기사를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네, 근데 네. 그런 게 밝혀낸 게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 그냥 바로 그렇게 그런 게 예. 밝혀낸 게 없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밝혀낸 게 없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의혹이 제일 끔찍한 의혹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공판을 지켜보니까 내가 재판 과정에 가서 범인을 보니까 이건 진짜 이상하다는 또 다른 미진함이 있으세요? 간간히 목적이 아닌 다른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1차 공판은 강간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됐고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예. 사실 초동 수사서부터 경찰이 신뢰를 너무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났던 날 밤 예. 신고 112에 전화를 건 게 이제 녹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가족분들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경악했거든요. 너무 안이했고 차분했고 네.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저는 중간에 2번을 청취를 했는데 처음에 조금 이제 감정이 너무 격해졌던 부분이 한 1분 30초, 한 2분 정도까지 누나 목소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문 따고 들어온 소리가 들리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리 누나 목소리는 이제 없어지고 네. 비명 소리가. 그때부터 이제 테이프 감는 소리도 나오고 비명 소리도 나오고 중간쯤에 맞은 것 같아.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경찰에게 네. 집안인데. 그냥 거기서 이제 감정 솔직히 거기는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부부싸움 완전 같은데 그런 것 같았어요. 114 있잖아요. 114에서 어디 그 상점 알려주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아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전화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하고 어떤 긴박한 상황이고 예, 일을 그런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가 딱 그냥 네티즌이 들어도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런 투로 말을
그러니까 했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시간에 있어야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식의 전화 오니까 받은 거예요. 완전 내가 긴급하지 않고 수사하고 내가 지금 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네, 그런 게 생각 안 아니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아주 태연하게 그냥 꼭 장난 전화 온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또 제가 좀 여쭤봤죠. 좀 그냥 추스리고 부부싸움이었다면 자기 남편 되는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거며 자기 와이프를 그래도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테이프를 감는 정도까지 하겠느냐. 설사 그랬다면 그러면 출동해야죠. 설사 부부라고 그렇죠. 생각해서도 출동했어야죠. 출동을 안 했어야만 했냐. 네.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했어야만 했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분도 할 말 없죠. 그 나중에 이제 다 전해진 얘기인데 요구하신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정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 순찰하는 경찰 수사에 같이 동행 네, 저는 제가 언니가 동행하신 거죠? 예, 제가 네. 경찰들이 되게 조급해야 되잖아요. 이런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죠. 조급해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혀 조급하지 않고 너무 느긋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제 왜 지금 이렇게 안에 계시냐 그랬어요. 나가서 조사 안 예,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네.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빨리 열심히 지금 찾고 근데 밤이라 수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다가 무전기 그냥 계속 그 경찰 두 명은 그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아침에 그 다음날 발견을 했잖아요. 사건 현장 바로 앞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주차해서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집에 기가 막혀요. 지동 나중에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조금만 내가 찾아봤더라도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의별 후회가 다 예, 됐어요. 후회가 다 더 되는 어처구니 없는 건 브리핑에서 들었는데 그 집 앞을 두드렸던 형사가 있었답니다. 그날. 그 집을.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억울한 게 분통 터지고. 네. 아, 그냥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전화 통화가. 그렇죠. 신고 전화 통화가. 네. 근데 자기를 구해달라는 국가에 부탁을 했고, 마지막 통화라고 생각 안 했겠죠. 네. 부탁을 했고, 혹여나 정말 두드렸다면, 문을, 그 소리를 들었다면, 아, 이제 살았구나. 그때 당시에 누나가 살아있었다면. 근데 그 얘기를 브리핑에서 경찰분이 했습니다. 그걸 네. 두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적어도 범인은 들었을 겁니다, 그 소리를. 그렇죠. 사이렌을 울려달라고 요청하셨다면서요? 사이렌 얘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수색을 그러면 가가오 해야지 않냐, 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네. 밤이라, 현실적으로 집집마다 할 수가 없다. 가택 수사를 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건데, 그 법 조항에도 할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서면은 할 해도 수 있다. 된다고. 네. 법률적인 그런 규칙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이 서면 나오게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이렌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사이렌을 울려달라고 네.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브리핑에서 하는 말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범인을 자극할 수 있다. 솔직히 강력범죄니까 1분 1초를 다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숨 끊어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맘먹으면. 음. 하다못해 그런 액션이라도 취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납득이 갔다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었다. 네. 금방 찾아냈는데 너무 막 납치하자마자 막 그렇게 해버렸다면 그냥 억울할 뿐이지 뭐 더 할 말 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경찰청장 조현호 경찰청장 사임했고요. 예. 경기지방경찰청이 청장이 수평 이동한 것으로 예. 보도가 됐잖아요. 거기서 다른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저희 가족 생각은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 다 파면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파면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원하기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형사처벌을 했으면 좋겠죠. 그건 그 감정적인 부분이고. 뭐 법적으로나 그쪽 그 국가기관 내에서의 어떤 징계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더라고요. 꼴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당하겠구나. 당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냥 단순한 그냥
한 시민, 한 국민으로서 느낀 건데 약자는 이 나라에서 살기에는 힘없는 나라. 네. 정말 마음 무겁게 들었어요. 예. 지금 하신 말씀. 지금 하신 그 말씀 외에 재판정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거세요? 정말 진심 어리게 밝혀낼 수 있는 모든 거를 수사 결과가 밝혀내신 건지 하늘만 알겠지만 적어도 수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양심의 가책은 안 느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 진실이 궁금하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렵게 나오셨는데, 일단은, 너무 안타깝게 세상 떠나신 고인이 편히 쉬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제대로 명쾌하게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또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족분들의 상처가 빨리, 사실 아물 수 있는 상처는 아니지만 아물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